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성장 동력의 보강, 사회 양극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악재가 지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는 정말 그게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미국은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은 뭘 하느냐면 창업을 해요. 이 사람들은 왜 내가 나무 밑에서 일을 해야 내가 창업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부와 명예를 갖출 수 있는데,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이런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은, 아주 우수한 젊은이들은 창업에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은 뭘 하느냐? 고시공부를 해. 대장성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도요타나 소니 같은 회사의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지. 도전을 두려워. 그럼 전 세계가 글로벌 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경제 올림픽 시대인데, 미국은 국가대표가 나가서 올림픽 대표를 나가는데, 일본은 국가대표는 고시 공부하고 있고 동네 축구 선수들이 나가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한번 봅시다. 한국과 중국을 지금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이 우리를 죽여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을 가서 물어보면요, 한국을 죽여오고 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중국의 창업은 열풍은 지금 대단합니다. 중국은 제2의 마인, 제2의 레이즈를 꿈꾸면서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가장 우수한 친구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은 지금 G2를 향해, G2를 뛰어넘어서 지금 G1을 향해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 지금 뭐죠? 다 고시공 거죠? 그렇죠?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 창업을 기피하는 문화는 지금 대한민국도 대단시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갤럭시 폰에 OS가 안드로이드라는 OS죠. 이 안드로이드라는 OS는 지금 현재 구글 거예요. 근데 본래 구글 게 아닙니다. 2003년도에 앤디 루빈이라는 여러분들 같은 스타트업 하는 친구가 앞으로 모바일 OS 시대가 오면은 OS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창업을 해요. 2003년도에.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버전 1.0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어딜 가면 삼성전자를 찾아가가지고, 야, 앞으로 모바일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사지 않겠느냐. 삼성전자 이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겠다. 그럼 얼마에 팔래? 5천만 불, 500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들 직원이 몇 명이에요? 7명이라고 그러니까, 야, 무슨 7명이고 500억이나 달라고 그래. 야, 1인당 10억씩 쳐줄 테니까 70억에 팔아. 그래, 안 하면 우리도 개발할 수 있어. 우리가 너희 같은 개발자들 수천 명 데려오는데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거기도 안 돌리고 가버려요. 가가지고 어디 구글로 가가지고 레일페이지 만나가지고 2주 만에 50만 불에 500원에 팔아요. 신문에 나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그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100억 더 줄 테니 우리는 팔아. 이 버스는 떠나고 했죠. 지금 현재 2005년도에 500억 주고 산 안드로이드라는 OS가 지금은 가치가 50조가 넘습니다. 작년에만 구글은 30개 회사를 M&A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땠죠? 작년에 3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방의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만들어져 가는 거고, 핀란드의 노키아가 2009년도에 몰락을 합니다. 몰락을 하면서 핀란드 경제가 완전히 침몰해. 마이너스 8.3%니까 사망력을 해고, 핀란드 경제가 폭탄 맞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의 25%, GDP 25%를 차지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우리나라 수출량이 25%, 주식 시가총액 18.8%를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노키아가 망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필리핀이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졌는데, 2012년도에 다시 핀란드 경제가 좋아져서 3년 만, 우리가 3년 만에 유럽 평균 1% 성장하는데 핀란드만 2.3% 성장을 했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핀란드 관료가 2013년도에 왔어요. 와가지고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3년 만에 핀란드 경제가 좋아졌느냐. 그랬더니 이 관료가 하는 이야기가, 노키아가 망해서 좋아졌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와 삼성전자가 망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야 제대로 이야기 좀 해봐 그랬더니 핀란드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은 노키아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 똑똑한 젊은 삼성전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노키아 안에서는 그냥 월급쟁이에요. 평범한 월급쟁이 불과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망해가지고 그걸 쫓겨나오니까 어떻게 되면 눈이 독이 오는 거지. 죽겠는 사람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거기서 혁신을 이뤄내고 그것이 성장 동력으로 그래서 핀란드 경제 체제를 바꿔버린 대한민국에 지금 대학생이 1년에 50만 명 졸업하는데 30만 명이 구급 공무원 고시 준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때요? 대한민국 미래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주창을 하는데 대통령 혼자만 주창하고 계십니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성공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는 3년 후에라도 대한민국이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고시 안 하고 찾아보고 있으면 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취직하냐? 삼성, 현대자동차, 공무원 이런 직으로 취직하다 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초봉이 3,600만 원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초봉은 1,800만 원 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왜 열심히 해요? 잘리지 않으려고. 잘리면 다른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열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취직이 잘하는데 기본 취직했는데 근데 어때요? 대그룹은 2년이고 3년이면 10명을 뽑으면 1명은 잘라요. 그리고 또 3, 4년 지나면 또 1명은 잘라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잘리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일생이 갑니다. 일생이 가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 다른 기회가 있어요?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청와대학, 북경대학 졸업한 최고의 대학생들을 중국에서 이런 대기업에 상봉하든가 혹은 공무원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국 갔다, 가나다 갔다, 뭐 호주 갔다 이분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시기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 가고 연대 나온 분들이 미국 간 분들 봤어요. 직장인으로 법인장으로 안 나간 사람 때로는 거의 다 시기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창조력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자연적으로 내 뒤를 따라올 때는 그분은 굉장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잘하느냐,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열심히 뛰면 그분은 돈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라는 P2P 대출, 피어-투-피어 랜딩, 개인 간 투자 대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A%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금융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그냥 되게 새로운 개념도 아니에요. 온라인계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향, 글로벌리 정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세 가지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비용의 혁신, 그다음에 투명성, 편의성입니다. 사실 제일 세상에서 오래된 직업이 세 가지라고 해요. 상인하고 매춘업하고 고리대금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게 사실 이 기본적인 금융업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운데 금융기관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두 온라인으로 개인들이 모두 연결된 사회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그렇게 비대할 필요가 있을까? 뭐 어떤 절차가 일어나면요. 온라인으로 대출자가 대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온 정보 가지고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분들을 이제 골라내서 저희 게시판이라기보다 저희 웹사이트에 공시를 하면은 그 웹사이트에 공시된 정보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매월 이제 일정 금액 대출자가 상환을 하시면은 그 상환 때 저희가 수수료 일정 부분을 받고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모든 게 온라인에서 일어납니다. 전 도전을 많이 했지만 꿈도 있었습니다. 근데 취업이라는 것에 저 또한 걸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답이 내려지지 않고 답을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선택할까? 이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나와 대화를 하자. 그래서 그곳이 이제 몽골이었습니다. 몽골 대초원에서 마치 칭기즈칸처럼 말을 타고 2,500km를 횡단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때 저는 첫 번째 말을 못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정말로 제가 이때 해답을 찾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찍자. 그러니까 제가 7명의 감독님을 찾아갔는데 어떤 분은 1억을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결국은 마지막에 두 분의 20대 감독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떠나기 2주 전에 제가 아는 형님으로부터 같이 가자. 그 형님이 2천만 원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전 재산이라도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을 전액을 제가 올인하고 2,500만 원을 가지고 5명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이제 올인이었고요. 8월 15일 날 5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몽골로 떠났습니다. 저 자신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지. 여러 가지 공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꿈인 줄 알고 살았던 5명 모두 정말 이 저희가 자체로서 좋은 성장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꿈을 찾기 위해서 잘 지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의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꿈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더 멋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